오늘 우리 존경하는 장갑덕 목사님, 또 김덕호 목사님, 이영학 목사님, 또 우리 윤치한 목사님 귀한 기도와 또 말씀 듣고 우리 또 양선혁 대표님, 또 우리 장동혁 부장님 변호사님 귀한 말씀 들어서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이 소중한 발걸음, 또 이 자리가 저는 꿈꾸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1850년대에 미국은 노예 해방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책을 보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이 해서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 중반에 오히려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오늘날로 보면은 경천 동지할 그런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오늘날 미국을 이끄는 공화당이 그 무렵 탄생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미국 건국 후로부터 약 70년 되는 그 시점에 미국 공화당이 탄생되고, 그 공화당 탄생사를 보면은 출발이 바로 변방 미국 개척지 중서부 작은 교회에서 미 공화당이 출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슈는 바로 노예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그 자유를 사랑하는 개척지의 목사님과 열혈 성도들이 모여서 이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불붙기 시작한 것이 미국 공화당을 낳고 결국 거대한 노예 해방의 역사를 쓰게 된,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그런 일이 대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는 대전에서 이렇게 뜻깊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구하는 소중한 그 미국의 참나무 교회와 같은 그 집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선거 부정선거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이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 모인 우리 뜨거운 가슴을 지닌 우리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부정선거와 선거 부정을 100%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합리적인 의혹의 단서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제도와 관리의 허술함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이 선거의 모든 면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토를 달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아서고 나서거나 거기를 죄악시하거나 하는 것은 자유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선거 부정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객관적으로 선거 부정이 밝혀진다. 3.15 부정선거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나라가 뒤집히는 일이지요. 만약 철저히 모든 것을 검증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 드러난 자료들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과정 중에 드러난 여러 가지 허술한 면과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면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제도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그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이것이 가져오는 공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미 사실 선거에서 재검표를 해보자 라는 것은 어떤 단서 없이도 요청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됐을 때 사람이 참관하고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재검표하자.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 미국의 정치학과 교수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거 부정 사례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8개국에 이미 선거 부정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그 모든 곳에서 뒤집히거나 유혈사태가 나거나 이런 결과를 가졌던 리베인 교수가 2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이 부분은 어떤 식의 조작적인 부분이 끼어들었을 그런 것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한번 통계 모형을 돌리면서 워낙 국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그 이의를 또 취해서 다시 한번 통계 모형을 또 돌려본다. 하루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베인 교수가 2차례나 오히려 강화된 2번째 발표를 했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와세다 대학교의 정훈 교수도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인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교 외국에 가서까지 이렇게 교수로 계시나 보죠. 그런데 학부는 인문학을 했는데 뒤에 정치학을 하셔서 정치 철학과 정치 이론을 전공한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히 정치학 사회과학부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나온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수학자들이 정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투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부터가 틀렸죠? 네. 리베인 교수가 수학자입니까? 정훈 교수가 수학자입니까? 대표적인 이 부정선거의 엑셀 통계표에서 여러 가지 이상 수치가 발견된다고 국내에 전한 이 분들이 당연히 정치학과 교수인데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현 교수님, 통계학회장을 지내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시고 거의 뭐 우리나라의 통계학을 기초지었다고 할 만한 이런 분이 평생 통계를 본 분 아닙니까? 평생 이런 엑셀표 같은 통계 자료를 본 분인데 이런 통계를, 이런 수치를 자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신이 만들어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수치가 나오기 어렵다 라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철저히 검증하자는 사람들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극우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부대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 IT 전문가 또 사계의 공학자들이 이건 정말 이상한 그 수치이고
우리가 철저히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베인 교수 연구 중에 가장 최근인 2019년 볼리비아 부정선거 사례인데요. 볼리비아 부정선거는 결국 모랄레스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냈고, 그리고 미주 감사단이 가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미주 감사단이 가서 조사한 4개의 역점 사항 중에 2개가 IT, 전자장비, 전자통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선거에 대한 부정을 밝히는 감사는 오프라인적이고 옛날식의 종이 아날로그적인 것이 반이라면 디지털적이고 서버, 전자장비, 통신 등을 따지는 것이 이미 절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 규정은 그러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옛날식으로 투표지, 투표함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자 하나에 의지해서 여러가지 전자장비와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존을, 특히 우리 장동혁 변호사님처럼 후보로 나오신 분이 신청하면 법원이 제가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문제는 그 범위가 투표지, 투표함 이렇게 옛날 아날로그적인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고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제도의 미비를 탓하기는커녕 역시 하태경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 무리가 여러 사람 있죠? 이준석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재검표 해보면 끝 아니냐. 이제 재검표 해보면은 이제 신났다 이겁니다. 재검표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인지 이제 드러날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왜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 깊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건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맹점이 뭡니까? 지금 선거 부정과 의혹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디지털 장비들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또 나아가서는 오프라인적인 것만 하더라도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야 검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많은 분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고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세서 맞기만 하면은 이제 꿀밤 맞을 차례가 왔다. 너희들 이제 쫓겨날 때가 왔다. 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적인 것은 훼손되거나 훼손 가능하지 않도록 만반의 여러 가지 대비가 되어야 될 텐데 이미 양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표하기 전부터 허술한 게 짝이 없고 그 다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해놓고 보관도 엉망이면은 양쪽 다 오프라인적인 것에서 부정이나 여러 가지 불순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전국 250개 넘는 선거구에서 불과 10손가락 안에 정도 지금 보전 신청을 해서 집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20분의 1도 안 되는 곳에 집행을 했는데도 이미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듯이 온갖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럼 나머지 20분의 19는 우리가 아직 보지도 않은 20분의 19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확인도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헬스장보다 더한 목욕탕에 개표함이 처박혀 있을지 도장이 엇갈려 찍혀있고 봉인을 다시 해서 찍은 것 같은 게 더 나올지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사태가 전혀 위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한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쉽게 낙관해서도 안 되고 비관에 빠져서도 안 되죠. 결국 승리하고 살아남는 우리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처럼 사람은 내일이면 풀려날 거야 하고 쉽게 낙관하지도 않지만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하지도 않았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강한 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앙이 그런 바탕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적인 데를 보면은 신청을 하는데 CCTV라든지 또 개수기, 분류기, 이것이 다 전자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기는 저도 이 사안을 잘 알기 전에는 은행에서 돈 세는 단순히 그런 기계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개수기는 안에 그걸 스캔하는 것도 있고 그걸 외부로 통신하는 기능도 붙어 있는, 그래서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노트북의 프로그램을 개표할 때 딱 USB를 꽂든가 해서 깔아 내려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망이 아니라 관계가 없다 하는데 무선 통신망은 더 개입하거나 해킹하기 쉽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장비, 노트북, 서버 이런 것들이 증거 보전을 여러 곳에서 신청했는데 하나도 인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민경욱 의원이 애초에 신청했는데 기각했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이 당 차원에서 신청했는데 아직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 같은 사람이 선거인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왜 서버가 중요하냐? 볼리비아 사례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숨겨진 서버가 있었다고 뒤에 감사단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개표 데이터가 웹 서버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로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숨겨진 서버로 정보가 오도록, 그리고는 정상적인 개표 정보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공된 정보를 개입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볼리비아 사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양정철 같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 학교에 그렇게 가고 또 인터넷에 전해지기로는 볼리비아에도 갔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볼리비아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디지털적인 선거 부정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 장비적인 것에 대한 그 사후적인 감사, 이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사실 시간이 자꾸 지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은 이런 큰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밝혀나가려는 노력 속에만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IT 기술이나 모든 게 발전했지만 오히려 선거에 관해서는 거꾸로 원시시대처럼 투표한 자리에서 일일이 손으로 세는 방식으로 오히려 폐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선거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전 국민이 막 이렇게 터치 스크린, 아프리카 같은 데서 터치 스크린으로 뭐 이렇게 투표한다. 다 부정이 개입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선진한 선거, 가장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같으면 한 사람마다 한 표밖에 없고 수천만이 찍는데 그 한 표 4년마다 한 번밖에 안 돌아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숭고한 행위라고 하고 본능적으로 투표장에 갔을 때 사람은 그 숭고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표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그리고 대량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놓고 사후의 검증까지도 협조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하태경, 이런 사람은 구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아직도 많은 그런 운동권 네트워크들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네트워크들이 민주당 계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에도 잔뜩 밀려와서 양쪽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같이 자유정신 그리고 세계에 빛나는 앞장선 자유헌정을 세운 미국이 건국대 노예제를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타협적으로 남부에 노예제를 허락했고, 그래서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제를 유지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역사의 바른 방향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권 상층부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더욱 집요하게 했고, 그래서 1850년대의 여자 언론, 법원, 모든 제도권, 의회, 정당, 오히려 상층부는 노예제를 온전하고 확산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장악되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건국정신은 자유정신이고 복음정신이고 노예제와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하부의 흐름은 보통 사람들의 영혼은 노예제의 온전과 확산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결집되는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70여 년 전 건국을 되돌아볼 때 이 땅 한반도에 자유 대한민국의 거룩하고 빛나는 우리 헌정이 선포되었지만 6.25를 거치고 결국 한반도의 반쪽은 그 자유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내왔습니다. 마치 미국이 건국정신 헌법을 세우고도 70여 년 노예제와 공존해왔던 그런 상황처럼 미국 노예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극악한 상태의 북한 김씨 3대 체제 아래 한반도 반쪽을 공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 북쪽은 마치 노예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역사의 방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갖은 방식으로 제도권 상층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지금 대단한 모순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자체로 영혼이 친중적이거나 친북적이지도 않은데, 그러나 제도권 상층부는 강하게 그런 영향을 띠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긴박한 때를 맞이하여서 여기서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가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은 누가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중한 리더십을 각자가 그 형성시켜가는
따를 마음이 되어 있어야겠죠. 우리 모두. 그래서 서로 따르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민주적 리더십, 어렵지만 역사의 위기 순간에 반드시 발휘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소중한 선거구적 의혹 규명부터 이 거대한 한반도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